아침에 일어나면 힘든 몸을 이끌고 쉼터에 나가 폐지를 주우러 나가요. 눈이 오는 날에는 미끄러지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벌어야 쉼터를 나가도 먹을 걸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한숨을 쉬어요. 가끔 손주에게 연락이 오지만 잘 지낸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밖에 할 수는 없네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요. 아들이 실직하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내 손으로 키운 손주만 절 걱정하는 현실이 슬프네요. 많이 슬퍼도 내세가 나려고 속으로만 삭히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포구에 사는 65살 김영자입니다.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내 아들 집에서 쫓겨나고 요양원에서도 쫓겨나고 33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상사 다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홀로 잘 키워보겠다고 새벽 시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고생해서 키운 아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기구한 인생에 대해 말씀드리고 제 동년배분들에게 좋은 조언을 얻었으면 해서 어렵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찬찬히 듣고 비슷한 경험이나 좋은 해결책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시면 자세히 들여다보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어렵지만 사랑 하나만 보고 철없이 시집온 저에게 남편은 3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살이던 우리 기태를 보며 다짐했어요. 이 자식만큼은 잘 키워야지. 그때부터 살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나중에 정착한 건 장사였죠. 새벽 시장에서 밤늦게까지 김치찌개 한 그릇에 1,000원 하던 시절. 제대로 된 가게도 아니었어요. 시장 근처 골목에서 노상으로 커피 판매로 시작하다 작은 공간을 얻어 식당 장사를 시작했죠. 아침 5시, 해도 뜨기 전부터 시장 골목은 분주했어요. 식당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태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배고픈 배를 채우고 놀다가 들어오다가 빈 테이블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지요. 우리 아들은 참 착했어요. 엄마, 나 쪽지 시험 100점 맞았다. 그런 말 한마디면 온몸의 피로가 싹 가시더군요. 대기업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기태는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엄마, 이제 내가 효도할게. 그렇게 울면서 약속했어요. 그때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었죠. 3년 정도 지났을까? 똑똑한 며느리 들이자며 웃으며 기태가 변호사인 은주를 데려왔어요. 처음부터 아주 똑부러졌었죠. 어머님, 저는 딩크족이에요. 디잉크, 그게 뭐냐? 아이를 낳지 않을 거예요. 강요는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은주의 말이 너무 솔직해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지만 좋아서 실실거리는 기태의 얼굴을 보니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리고 따로 산다는 말에 내심 다행이나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 결혼할 때 집은 해줘야겠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형편도 좋지 않은데 변호사 며느리 체면은 세워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은주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훈에 만회하면서 싸웠다며
눈물을 흘리며 기태가 찾아오기도 했죠. 아기 낳으면 내가 봐주마. 넌 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그의 이야기를 들은 은주는 고민을 하더니 알겠다면서 산후조리원비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가게 팔고 남은 돈이 조금 있어서 그걸 긁어 모아 보탤 수 있게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매일 가서 손주를 봐주기 시작했었어요. 은주는 밤새 아기와 씨름했는지 얼굴 안색이 좋지 않았죠. 어느 날 울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같이 살아요. 오셔서 애 좀 봐주세요. 제가 출산 휴가 끝나면 복직해야 해서 그때 제 가슴이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드디어 며느리가 저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이미 매일 봐주고 있었지만 갓난 아기는 낮밤이 없으니 며느리가 힘들었을 거예요. 3개월 만에 복직하는 며느리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 민수를 보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기태를 키웠던 것처럼 이유식도 직접 해주고 젖병도 소독하고.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어머님, 제가 드린 분유 말고 다른 걸 왜 먹이세요? 그건 교회에서 추천받았는데 민수가 소화가 더 잘 될 거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알아보고 고른 건데 어머님은 마음대로 하세요. 처음엔 분유 브랜드, 그 다음엔 이유식 재료, 옷 입히는 방법까지 뭐 하나 맘에 들어 하는 게 없더라고요. 어머님, 민수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 구할 거예요. 이제 그만 신경 쓰세요. 민수가 3살 때였어요. 마당에서 제가 민수랑 노는데 은주가 퇴근하고 와서는 어머님, 애한테 왜 자꾸 사투리를 가르치세요? 저희는 민수를 국제학교에 보내려고 하는데 전 그저 제가 아는 옛날 동요를 불러준 것뿐인데 그래도 참았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며느리는 친딸이 아니란다. 그래서 더 귀한 손님이라 생각하고 더 잘해준다고.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어느 날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기태야, 엄마가 뭐 잘못하고 있니? 어머니, 은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회사 일도 바쁜데 육아에 시어머니까지.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가 은주한테는 시어머니라는 짐이었다는 걸. 얼마 전 은주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맘카페라는 곳에 올린 글이었죠.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요. 애 키우는데 자꾸 참견하시고 제가 뭘 해도 꼭 한마디씩 하시네요.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면서 저보고 아기 엄마 자격이 없대요. 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댓글들은 더 마음을 찔렀어요. 시어머니들 다 그래요. 내쫓으세요. 양육권은 엄마한테 있죠. 시어머니는 참견할 자격 없어요. 서러워서 아들에게 가서 울면서 말했더니 은주가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산후 우울증 이해가 안 갔지만 저희가 더 돌봐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며 넘어갔습니다. 설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늘 하던 대로 일찍 일어나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올해부터는 명절에 민수 어학 연수차 미국에 다녀올 거예요. 그래도 명절인데 그럼 나는 왜 미리 말 안 하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나 보죠. 요즘은 다들 그래요. 시댁 눈치 보는 시대는 지났다고요. 지내시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카톡 주세요. 명절 끝나고 올게요. 저는 다들 행복한 명절에 TV 앞에서 외롭게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쌀도 떨어져 있었는데 며느리가 주문해 놨다고는 했는데 명절이라 좀 늦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 돌아온 아들에게 명절에 라면 먹었다. 이게 뭐니? 하고 약간 푸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사돈 어르신이 제게 얼마 있다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사돈 어르신, 우리 은주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회사 일도 바쁜데 정초부터 시어머니 눈치까지 봐야 하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눈치를 준 적도 없고 제가 받는 입장이지만 은주의 입장을 잘 모르니 제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습니다. 은주가 가끔 히스테리를 부려도 모르는 척 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민수 간식을 사다가 은주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민수가 은주 직장 동료분에게 달려가서 인사를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어머, 민수 할머니신가요? 이렇게 멋진 할머님이 계신지 몰랐네요. 은주랑 같이 일하는 김 변호사예요.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그날 저녁 은주가 뜬금없이 낮에 내 동료를 만나 민수가 아는 척 하길래 인사했다니까 크게 화를 내며 폭발했어요. 어머님, 제 동료들한테까지 가서 아는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몰골로? 제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그저 인사만 한 건데 어머님은 제가 얼마나 힘들게 커리어를 쌓았는지 몰라요. 어머님 옷차림을 보세요. 엄마 소리 듣기도 싫은데 볼품 없는 시어머니까지 결혼하고 제 모습이 달라졌다고 회사에서도 말 나오고 있다고요. 아는 척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투명인간처럼 있어달라고요. 그 말에 억장이 무너져서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어색해 며칠 동안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손주 생일만큼은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미역국도 끓이고 손수 만든 케이크도 준비했는데 은주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오늘 민수 유치원에서 생일 파티 하기로 했어요. 제가 케이크 예약해놨고 저녁에는 라운지 뷔페 예약했으니까. 그래도 생일 아침은 미역국. 어머님은 정말 민수 알레르기 검사 결과 봤잖아요. 미역 성분에 약간 반응 나온 거. 전 그제서야 알았어요. 제 정성이 이제는 위험한 음식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날 저녁 은주가 올린 인스타그램을 손주가 신나서 보여주더군요. 우리 아들 생일 완벽한 파티를 위해 2달 동안 준비했어요. 특급 호텔 뷔페에서 친구들과 함께 댓글들이 달렸더군요. 워킹맘의 롤모델. 은주 언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제가 30년 전 기태 키울 때는 미역국 끓이는 게 최고의 사랑이었는데 그리고 나 빼고 또 좋은 데 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옆집 순자 씨가 다른 분들과 얘기하는 게 들리더군요. 김 변호사 시어머니 말이야. 아들 집에 눌러 앉아서 며느리 스트레스 준대. 맞아. 며느리가 승진이 코앞이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승진 못했대. 왜 저런 소문이 도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우울증 때문에 또 현실을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싶어. 티내지 않으며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저 마음이 답답하여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학부모 상담이 있다고 해서 은주 대신 제가 갔어요.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 민수가 요즘 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자주 울어요. 할머니랑 미국도 가고 싶고 생일잔치도 하고 싶었는데 라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손주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저 무거운 마음만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가 변호사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할머니, 오늘 학부모 상담 때 말한 내용 말이야. 난 괜찮아. 라고 민수가 제게 달려오며 말했습니다. 순간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어머님, 제가 학부모 상담에 가지 말라고 했죠? 제가 간다고. 이제 제 직장 사람들이 오해하게 생겼잖아요. 학부모 상담도 시어머니에게 미루는 엄마라고. 네가 가달라며 노망 나셨어요? 왜 직장 동료들도 있는 데서 거짓말로 제 망신을 주시나요? 왜 제가 어머님과 같이 살기 싫어하는지, 제 커리어가, 제 인생이, 여러분, 어머님이 정신이 좀 좋지 않으시네요. 다음에 또 모임 기회를 열어요. 라며 동료들을 보내고 제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저를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고 어느 날은 제 통장을 보더니 어머니, 그동안 우리가 다 해드렸으니 이제 독립하셔야죠. 요양원 가실래요? 사실 민수 낳고 은주가 장기간 산후 우울증 약을 먹으며 상담은 하고 있지만 가끔 작은 일도 확대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태가 요양원 서류를 들고 온 날 창문도 없는 사인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머니, 여기가 좋대요. 간호사도 있고 동년배 친구도 있고 어차피 집에서도 혼자 방에만 계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말 상대도 있을 텐데 라며 제 캐리어를 끌고 오며 눈짓을 하더라고요. 처음 일주일은 매일 울었어요. 연할머니가 그러시더군요. 딸이 보냈어요? 아들이 보냈어요? 아들이요. 오래 있어야 되겠네요. 첫 주말 기태 가족이 왔어요. 민수가 준비했다며 과일을 건네주고 1시간 정도 있다가 가더군요. 둘째 주말에는 기태 혼자 어머니, 회사 일이 바빠서 다음에 올게요. 셋째 주말부터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7시 기상. 식사 시간 외에는 계속 TV 보는 게 일과예요. 말동무라도 하고 싶어서 옆방 할머니를 찾아가면 할머니, 왜 이리 돌아다니세요? 규칙 위반이에요. 점심시간에 밥을 늦게 먹었다고 저녁은 굶어야 했고 화장실이 급해서 부른 날은 이 시간에 왜 자꾸 부르세요? 하면서 반말을 하더군요.
그렇다. 몰래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울먹이는 손주 목소리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죠. 전화 끊고 한참을 울었는데 그걸 본 요양원 직원이 은주한테 일러 바쳤더라고요. 손주분이랑 몰래 통화하시더라고요. 정서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은주가 전화해서 어머님, 제발 민수 좀 내버려 두세요. 애가 할머니 생각하면서 우울증까지 생겼다는데 방 난방이 고장났다고 말씀드렸더니 할머니, 담요 하나 더 드릴 테니 참으세요. 조리기사 불렀는데 밤중이라 내일이나 돼야 온대요. 그날 밤 한기가 너무 심해서 시림한 감기가 왔어요. 폐렴 직전까지 갈 뻔한 걸. 간신히 다른 할머니들이 빌려준 간이 난로로 연명할 수 있었죠. 제 생일날이었어요. 기태 부부는 축하 전화 한 통 없었지만 민수가 몰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용돈 모아서 케이크 사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커서 효도할게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한 달 전 요양원 원장님이 찾아오셨어요. 김영자님, 이제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수석 달치 요양비가 밀렸더군요.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 저희도 이제 한계예요. 저 회사 잘렸습니다. 더 이상 요양원비를 낼 형편이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짐이라고 해봐야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어요. 평생 모은 것들이 이것밖에 없다니. 요양원 앞에 서 있는데 마침 기태 부부가 왔더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 민수가 달려 나와서는 할머니,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용돈 모았어요. 이제 학원도 안 갈 거예요. 민수야, 들어가. 내가 왜 여기 나온 거야?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기태야,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서해다오. 그저 집으로 돌아가자. 구석방에서라도 살게 해다오. 엄마, 집 팔았어. 너무 어려워서. 미안. 어릴 적 운동회 날처럼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기태 어릴 적 그날 아침 기태가 울면서 말했죠. 엄마, 운동회 못하게 됐어. 기태야, 엄마가 기도할게. 하늘도 우리 기태 불쌍해서 비를 그치게 해줄 거야. 정말 신기하게도 점심때쯤 비가 그치더니 운동회를 할 수 있었죠. 지금도 그때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죠. 기태가 달리기 1등 했을 때 엄마, 내가 해냈어 하면서 안기던 그 모습. 중학교 입학식 날 새 교복이 작다고 울던 아들을 위해 밤새 수선하던 기억. 고등학교 시험 때 새벽부터 팥죽 끓여주면 엄마 팥죽 먹으면 진짜 1등 할 수 있어요? 하며 웃던 얼굴. 대학 합격 통지서 들고 와서 엄마, 나 해냈어 하고
방방 뛰며 좋아하던 그날, 주마등처럼 좋았던 과거가 떠올라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내 아들은 이 빛 속에서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제 돼지 저금통이에요. 할머니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민수야, 저금통은 놔두고 와. 그렇게 아들 내외와 손주가 떠나고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지금 전 교회 쉼터에 있어요. 목사님이 며칠만이라도 쉬어가라고. 하지만 여기도 오래 있을 순 없대요. 다음 주까지만.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할지. 여기서도 제 처지가 많이 창피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부부가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어제는 주일 예배가 있었는데 설교 도중에 기태 부부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은주가 장로님 딸이라 한 달에 한 번은 이 교회에 온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얼른 고개를 숙였는데, 아, 김영자 권사님 거기 계셨군요. 순간 교인들이 다 뒤돌아보고 기태와 은주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 예배당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교회 여전도회 모임이 있었는데 권사님들이 수군거리더군요. 저분이 기태 어머니 맞아. 아들이 대기업 변호사랑 결혼했다더니 왜 이러고 계시나. 식사 시간에 김밥이 나왔는데 한 권사님이 제게 물었어요. 사모님이 싸주신 거니까 드세요. 여기 계신 거 며느리는 알아요? 그 말에 김밥 한 조각을 더는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오늘 아침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은주 친정어머니가 찾아오셨더군요. 사돈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은주 체면도 있고 교회에서 이러시면.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며칠만 더 있게 해주세요. 갈 곳을 찾으면 바로 나갈게요. 지금은 갈 곳이 없습니다. 민수도 있고 해서 이혼은 안 시키지만 솔직히 사위에게 많이 실망이네요. 이제 어머님까지 이러시면 은주는 정말 무너지고 말 거예요. 경쟁력 없는 가장을 아들로 둔 죄로 전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제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쉼터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어린 게 편지는 어떻게 보냈는지 의문투성이었죠. 할머니, 죄송해요. 전 아직 힘이 없어서 엄마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해주신 미역국 맛이 자꾸 생각나요. 그리고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산토끼 노래도 아빠가 제가 너무 우니까 편지를 쓰면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제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니 봉투 끝에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죄송해요 어머니 라고 조그맣게 써 있더라고요. 눈물이 폭포처럼 나오고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옛날에 기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기태를 키울 때 이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밥을 굶어도 허리가 휘어져도 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라 행복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조차 모르겠어요. 마트 앞을 지나다가 은주를 마주쳤어요. 제가 먼저 고개를 숙였는데 은주는 못 본 척 지나가더군요.
그 뒤로 따라오던 민수가 할머니 하고 부르려는 걸 은주가 손을 확 잡아 끌었어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건 제 아들을 욕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를 미워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세상의 모든 자식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서예요. 부모가 늙어가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도 한때는 당신들처럼 젊고 씩씩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바친 그런 시절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휘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나중에 저처럼 될까봐 너무 두렵네요. 기태야, 내가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엄마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용서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수한테 전해주고 싶어요. 알미 걱정하지 말거라. 내 공부에나 전념해라. 그리고 나중에 커서 너만은 꼭 효도하고 살 거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커다란 어려움 속에 빠져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넓게 보며 도움의 손길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또 다른 의견을 남기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잊지 말고 글로 남겨주세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잘 지내시죠? 라는 말 한마디. 누군가에겐 그 한마디가 삶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지혜를 나눠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